그래서 지금 업비트에서는 어떤 코인들을 보는 것이 좋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 마켓,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종종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 동안에 노미나 코인이라고 있어요. 노미나 코인 같은 경우 주말 동안에 100%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이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도 거의 7, 80%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 바운트리스 얘도 거의 한 7, 80%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하이코 코인이 오늘 또 50%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노미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테마 쪽에 들어가는 코인인데, AI라는 시장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보통 데이터 제공자랑 데이터 서비스랑 유저들 사이에서 보상, 결제, 정산 이러한 역할들을 좀 해주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미나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이고요. 바운스 토큰 경우에는 디파이 런치패드입니다. 보통 코인을 상장을 시켜서 판매를 할 때 선착순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IDO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제 ICO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ICO라는 것은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직접 먼저 파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세일로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ICO예요. 이제 IDO라는 거는 그냥 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을 처음에 덱스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코인이 새로 나왔을 때 ICO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파는 거고, IDO 같은 경우에는 먼저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방식으로 토큰을 분배를 하거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약간 좀 디파이 섹터 쪽이다. 그 외에 바운들레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하이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를 더 빠르고 싸게 좀 도와주는 그런 레이어 2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림을 받았었는데, 왜 유독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대로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코인 시장이랑 한국 코인 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장 차이를 조금 아시면은 업비트에서도 다음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움직이는 요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입니다. 여러분들, 유동성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느냐 아니냐, 금리가 예를 들어서 낮아진다라고 하면 예금을 넣어봤자 이자가 별로 나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 같은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진다, 굳이 위험하게 코인이나 아니면 주식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자 같은 걸로. 시장에서 돈을 여러분들께서 버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은 금리부터 보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동성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자금입니다. 기관들은 단타를 치려고 시장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단타도 많이 치긴 하겠지만, 기관들의 자금이 시장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코인판 자체가 좀 바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ETF 시장으로 돈이 만약에 들어온다, 개미들만 하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제도권 돈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판 자체가 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핵심입니다. 선물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레버리지라는 게 있으면 코인 가격이 1%만 움직인다라고 해도 5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 이상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위로 한번 쏘게 된다, 숏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더 오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롱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더 깊게 조정이 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등이 나왔거나 급락이 나왔을 때 선물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재 이슈가 있나? 악재 이슈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선물 시장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시장의 심리 때문입니다. 특히나 불장이다라는 이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성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심리라는 것도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선물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청산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4가지의 요소를, 첫 번째로는 유동성,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들의 자금, 세 번째가 선물 시장,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시장의 심리,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선물 그것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현물밖에 안 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물만 하시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신다, 급락이 왜 나왔는지, 갑자기 급등이 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이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딩비예요. 펀딩비.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글래스 이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에 펀딩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펀딩비예요. 요걸 한번 눌러보면은 첫 번째 거 그냥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를 선물 시장에서 롱이 많다, 숏이 많다, 요거를 좀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를 볼게요. 초록색이고 그러면은 플러스라는 건데, 초록색이라고 하면은 롱이 많이 잡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숏이 더 많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00에서 0.01%,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롱이든 숏이든 적당하게 그냥 잡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0.00에서 0.01 사이죠. 지금 요게 무난한 정상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0.02%에서 0.05% 사이다,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0.06% 이상이다, 플러스 0.06%면은 롱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언제 훅 빠질지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0.6%다 그러면은 숏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펀딩 레이트, 이 펀딩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 오픈 인트레스트입니다. 그냥 OI라고 많이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포지션들의 총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OI가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를 보통 보는 거예요. 요거를 보통 보는 건데, 이거는 요걸 보는 게 조금 더 쉽기는 해요. 24시간 볼륨 기준으로 요걸 보는 게 좀 편하기는 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요 금액대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새로 롱을 계속 잡으면서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는 중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이 OI,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때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라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OI가 같이 떨어지는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롱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되면서 시장이 정리되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급락할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급락하는 구간이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리퀴데이션. 이게 바로 청산 히트맵 자주 보여드리죠. 세 번째 이거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90K 정도가 지금 쌓여 있잖아요. 90K 정도까지. 그러면은 88K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90K 부근에서 눌림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트맵을 보시면은 노란색일수록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흐려질수록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펀딩비랑 리퀴데이션이랑 이 오픈 인트레스트,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보통 코인 사이클이 어떠냐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 때 보통 이더리움이 따라붙어요. 그 뒤에 따라붙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급들, 시총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알트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총이 좀 어느 정도 낮은 그런 알트코인들, 요렇게 수급이 붙으면서 이 다음으로 오는 게 코인 대상승 불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보통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이더리움에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들에서 다른 알트코인들, 그러면서 대상승 불장이 이렇게 온다. 글로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물 시장이 영향을 훨씬 많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선물을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라는 게 같은 돈을 굴리더라도 포지션을 훨씬 크게 잡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큰 자금들을 굴리는 사람들은 선물 시장을 더 선호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선물이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입장에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거래소에다가는 절대로 보관을 하지 않겠죠. 개인 지갑에다 보관을 할 텐데,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해킹이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근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만 정리를 하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큰 자금들을 굴리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이유로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트레이더들을 저희가 두고 봤을 때 전업 트레이더들이에요. 특히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만 돈을 벌 수가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물론 벌 수 있겠지만 빠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위든 아래든 먼저 움직이는 방향이 현물 시장의 가격을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차트만 보는 것보다는 펀딩비라든지 오픈 인트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청산 요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한국 코인 시장은 따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비트코인이라는 게 힘도 없고 해외 시장 분위기도 애매한데 업비트 원화 마켓만 갑자기 미친 듯이 펌핑이 나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쵸? 한국은 현물 수급이 한번 붙으면 가격이 훨씬 빠르게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상승률 랭킹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일 대비 요거 있죠? 요거를 일단 눌러보고 여기서 많이 오르는 코인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승을 하는 코인들 중에서 1등이 뭔지를 보고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비트에. 유독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위에서 숏을 잡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이 시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숏으로 인해서 눌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모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반적인 시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고 글로벌 시장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한국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격차가 일반 시장이랑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